비례율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례율은 제가 최근에 어떤 현장을 봤냐면 춘희동인데요. 부천의 춘희동에 있는 현장인데 지금 거기에 이제 조합장을 하신 분이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얼마 전에 조합장 당선이 되셨는데 지금 저희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저하고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조합 설립 인가가 언제 났냐면 그 현장 같은 경우가 조합 설립 인가가 10년 전에 났어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나서 10년 전에 감정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다 매겼다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쭉 흘러서 지금에 와서야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10년이 걸린 거죠.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 걸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당시에 조합원들의 감정평가 금액을 얼마 정도라고 예측해 놓은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하고 지금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감정평가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감정평가는 그럼 다시 하는 게 맞느냐? 과연 그러면 그게 10년 전에 했던 거랑 지금 하는 거랑 또는 미래에 했던 이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달라지는 게 과연 이게 조합원들한테 어떤 실익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조합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내 감정평가 금액이 10년 전에 만약에 1억이었다면 지금은 가격이 올랐으니까 2억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럼 이제 이렇게 올렸을 때 누가 이득을 보느냐, 누가 손해를 보느냐, 이제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이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 거라는 판단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판단을 하고 나서 나중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5년, 10년 지나서 먼 미래에 그 금액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이 바뀌는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 거냐에 대한 그 얘기를 지금 해보자는 거죠.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제 그걸 알려면 이제 비례율의 개념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저희 카톡에도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죠. LH가 리치를 통해서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 리치에 주주를 모집하는데요. 주주를요. 그러면 주주를 모집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 주주들이 돈을 모아서 이 재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재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고 나면 이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가 지어지겠죠. 그러면 이 아파트가 지어지는 이 아파트를 가져가는 거는 소비자겠죠, 소비자. 그럼 이제 이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주주를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주주를 모집을 해가지고 1,000억을 만들었어요. 1,000억을 만들어서 이 삼성전자 이 1,000억을 가지고 갤럭시 울트라 노트 10, 뭐 20, 뭐 이걸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걸 팔았다는 거죠. 이걸 팔면 소비자가 이 갤럭시를 사겠죠. 이 소비자가 이 사는 거가 분양 모델인 거고 이 갤럭시를 만들기 위한 이 돈을 모으는 게 주주 개념인 거죠. 그래서 주주는 소비자의 개념이 아니고 사업자의 개념인 거죠. 사업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리치를 한다. 그럼 리치를 한다는 얘기는 이 아파트를 살 사람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 이 아파트를 지을 사람을 모집을 하는 거죠. 개념 이해하셨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이 된다는 개념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이 된다는 개념은 갤럭시 울트라 20 그걸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핸드폰을 만들 공장을 짓는 데 돈을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게 조합원인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모였다라는 뜻은 그 조합원들이 이 자본금을 가지고 모였다는 건데 그런데 재개발 지역에 땅과 건물이 있었다면 이 건물들을 이렇게 요 자본금으로 환원시키는 개념을 종전자산가치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결국은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본금, 자산을 얼마짜리로 매길 것이냐를 이거를 감정평가라고 부른다는 거고요. 나중에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이거를 팔아서 수익이 나는 거를 요거를 종무자산, 이거를 그래서 자산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지기까지의 비용을 투입하는 거를 이거를 비용, 이 부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파트에 그냥 투자한다는 개념인 거고요. 사업을 한다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사업을 한다는 개념은 공장을 설립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설립할 때에 그 공장의 땅은 누가 살 거냐, 그 공장의 기계는 누가 살 거냐, 그럼 그 기계에 대해서 이 자본은 얼마로 칠 거냐, 이제 이런 개념인 건데, 이게 바로 자본의 개념인 거고요. 그 자본에서 조합원들은 땅을 대놓고 시작하니까 그 자본이 종전자산 가치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죠. 이 개념을 가지고 비례율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재개발 지역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건 하나 산 거예요. 근데 물건을 샀는데 보통 그 물건은 감정평가 금액대로 사지는 않죠. 더 비싸게 주고 사죠.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물건을 샀다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볼게요. 다번 물건은. 제가 이걸 1억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라는 소유자한테 1억 주고 사면 감정평가 금액은 5천만 원이 나오지만 1억 주고 샀으니까 5천만 원이 이제 피가 되는 거죠. 웃돈을 준 거예요. 웃돈.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지역의 조합원이 됨으로써 조합원의 권리는 5천만 원짜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1억 주고 샀기 때문에 5천만 원은 그 전 소유자가 그냥 권리금으로 챙겨서 그냥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 권리금은 이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본금만 놓고 봤을 때 총 4명의 자본금을 댄 사람이 있는 거예요. 4명의 자본금. 그러니까 내가 산 매입한 금액이 아닌 거죠. 감정평가 금액인 거죠. 그러면 이 자본금이 이제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모. 그래서 2억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은 거죠. 아파트를 몇 개 지었냐면 10층을 지었어요. 1층부터 10층까지. 10층을 지은 다음에 조합원들한테는 좀 싸게 주기로 했고 일반 분양은 좀 비싸게 하기로 해서 이렇게 어쨌거나 수익이 나오는 이 수익금이 분양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아까 보여드렸던 자본, 동전자산, 그 다음 여기가 자산, 마이너스 비용. 비용은 이제 이 정도 들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죠. 2억 분의 15억 2천, 13억 2천 해서 2억 분의 얼마죠? 2억 분의 15억, 13억 하니까 빼니까 다시 2억이 됐죠. 요거에서 요거 빼면 2억이죠. 그래서 분모가 100%가 된 거죠. 1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액하고 요거를 곱한 금액, 5천만 원에다 요걸 곱한 금액이 이제 분양기준가액. 그러면 요거를 내가 아파트를 배정받을 금액에서 뺀 나머지 금액, 나머지가 여기 추가부담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이 물건을 샀을 때 5천 주고 산 게 아니고 1억 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만 인정받고 5천만 원은 피로 주고 산 거니까 결국은 요 추가부담금 1억 3천에다가 저는 5천 원 더 주고 산 거죠. 그죠? 그러면 나는 아파트 입주 때까지 1억 8천에 아파트 입주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개발 사업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물건, 이 내 감정가의 권리가액에 얼마의 피를 좀 덜 줄 것이냐, 덜 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추가 부담 금액을 얼마큼 줄일 것이냐, 이런 판단을 물건을 고를 때마다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 사람이 재개발 지역에 있던 한 사람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보상금을 달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보상이죠. 자본금의 개념이 아닌 거죠.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내 사업장의 사업 땅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미동의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주의 입장이 아닌 그냥 미동의자로 가니 이 세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개념이 아니고 비용의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감정평가 금액 그대로 놓고 본다면 이 사람의 감정평가 금액은 아까 5천만 원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5천만 원을
똑같이 주주들의 권리, 자본금의 권리로 받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재개발 사업 안 한다고 하니 보상금으로 이 사람의 돈을 주면 요게 비용으로 분자로 올라가게 되고 분모는 2억에서 1억 5천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이거는 계산을 해보나 안 해보나 숫자 계산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 아까 비용, 공사 비용에서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돈 5천만 원을 더한 비용이 추가되니까 합해 금액 14억 2천만 원의 비용이 되면서 분모가 1억 5천, 아까는 2억이었는데 1억 5천으로 줄게 되면서 분모가 줄면서 분자가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면 비례율이 늘어나요. 그죠?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가란 사람의 자기 자본금의 113%를 곱하니까 내 분양기준가액이 667만 원이 늘어나서 내 추가 부담 금액이 아까보다는 줄어드는 결과가 생겨버려요.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반대하는 사람, 이 사람의 돈을 비용으로 줘서 뺏은 다음에, 이 세 사람이 뺏은 다음에 이 세 사람의 분담 금액이 줄어든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얘도 쫓아내면 되겠죠? 그죠? 얘도 쫓아내면 또 비례율이 또 증가될 거잖아요. 얘를 분모를 올려버리면. 쉽게 한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네요. 네. 그럼 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럼 또 이 사람도 쫓아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꾸 보상을 자꾸 늘려버리면 그러면 마지막 남은 사람이 다 독식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LH죠, LH. 이게 화천대유고. 그래서 이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한번 합리적인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의 금액을 아까는 감정평가 여기 나올 때는 5천이지만 보상평가로 바뀔 때는 7천으로 해줬을 때의 나머지 금액들이 다 비슷해져요.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 분모의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감정평가 금액하고 미동의자로 들어가서 보상을 받고 나가는 사람의 감정평가 금액의 퍼센트가 달라지는데 이거는 이렇게 4명을 계산해 봤을 때 한 2천만 원 높아졌죠. 이게 무조건 2천만 원 높아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각각의 추가 부담 금액이 동일한 수준까지 이 금액이 높아진다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평가 금액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얼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조합원으로 들어와서 아파트를 배정받지 말고 보상평가했을 때 분모로 끌어올렸을 때 이 숫자가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한 이 금액이 얼마인 거냐, 이게 보상평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는 조합원이 되어서 난 사업의 주체가 되겠다, 나는 주주가 되겠다 라고 해서 감정평가 받는 감정평가 금액하고,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조합원은 들어가지 않고 나는 그냥 너희들 사업에 끼지 않을 테니 나한테 돈 주고 나는 그냥 쫓아내줘. 그래서 보상평가의 금액은 다르다. 금액이 다른데 다른 금액의 그 레티오가 어떻게 정해지느냐면 결국은 비례율이 같아졌을 때로 정해진다라는 거죠. 이게 대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만약에 재개발 지역에 갔더니 어떤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 집을 좀 불법으로 이렇게 확장을 했네요. 이렇게 막 확장을 했네요. 크게 확장을 했네요. 그러면 조합원의 감정평가는요. 조합원의 감정평가는 이 분모로 들어가기 위한 평가잖아요. 그래서 공부상에 나와 있는 요것만 인정을 해요. 그런데 보상평가는 보상을 해주고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법으로 확장된 것마저도 인정을 해줘요. 그것도 감정평가 금액에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의 방식이 보상평가냐 조합원 감정평가냐에 따라서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는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요. 재개발 지역에요.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한번 재개발 사업을 한번 해볼래? 그 좋다. 우리 한번 해보자. 너 조합장해. 나 이사할 거야. 나 감사할 거야. 나 그냥 평조합은 할게. 이런 사람들의 감정평가를 하는 감정평가 금액과 아니야. 나는 나갈 테니까 너희들끼리 돈 모아 나한테 줘. 하는 이 감정평가의 금액은 방식과 금액이 다르다. 또 하나. 갑자기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왔네요. 그러면 경매의 감정평가는 또 감정평가하는 방식이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동일한 방식을 쓰고 있지만 감정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걸 경매를 하기 위한 감정평가냐, 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냐, 아니면은 조합원으로 인정을 해주기 위한 감정평가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절차가 이제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감정평가는 어느 시점에서 하냐면, 이제 관리 처분하기 바로 요 사업 시행 인가 나고 나서 요 시점부터 분양 신청, 조합원 분양 신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분양은 이제 나중에 해요. 일반 분양은 나중에 하는데, 요 분양 신청은 이제 조합원들한테 아파트 뱉는 건데요. 요 기간에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요 기간에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미동의자는 요때 감정평가 했던 거를 이제 다시 묵살시키고 이제 이때 이후에 다시 감정평가를 하는 거고요. 조합원들은 요때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모든 거가 다 끝나면 이때 잡았던 감정평가를 자본금으로 놓고 그 자본금을 기준으로 이제 모든 사업을 정산하게 돼 있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에서요. 미분양이 나는 게 좋을까요? 분양률 100%가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조합원들도 많이 실수를 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조합에서 일을 해보면 분양이 100% 나는 경우보다 미분양이 조금 낮추는 게 오히려 조합원한테는 훨씬 더 이득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분양이 난다는 뜻은 그만큼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다는 뜻이고 높게 책정했다는 뜻은 시장이 그걸 좀 버겁게 느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미분양이 막 100% 났어. 그럼 이건 분양가 잘못 정한 거고요. 그게 아니고 미분양이 뭐 한 20% 30% 났다 이런 얘기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어쨌거나 70% 80%는 시장에서 이걸 인정해 줬다는 얘기죠. 이건 살만하다는 거를. 그래서 가장 완벽한 분양률은 제가 이제 조합에서 일을 해보면요. 한 60에서 70% 정도가 이제 가장 완벽한 분양률이에요.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비례율이 뭔가라는 거를 이제 또 다시 약간 10개를 지어본 건데, 이번에는 2개만 짓는 걸 한번 가정 한번 해볼게요. A라는 조합원이 있고요. B라는 조합원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땅과 건물을 출자를 해서 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개발 사업을 해서 4개 층을 지었는데 1층은 2억 1천, 4층은 2억 3천, 2, 3층은 1억 8천씩 해서 조합원 분양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전체 8억이라는 분양 수익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8억이라는 게 분모의 왼쪽 편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사람 감정평가 해봤더니 1억, 2억 나와서 여기 합계금액 3억이 분모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짓기까지의 비용이 이쪽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곱하기 100 하면 비율이 100% 나오는 거죠. 그러면 A의 감정평가 금액 1억에서 비례율 곱한 금액, 그 다음에 1억 8천짜리 아파트를 받았으니까 내가 1억의 분양 기준 가액이니까 8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내야 되니까 여기 추가 부담금, 청산금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B라는 사람은 똑같이 2억 감정평가 금액 나왔으니까 비례율 100 곱하면 2억이니까 1억 8천짜리 아파트를 받게 되면은 2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거를 이렇게 대부분 다 이제 내가 산 것보다 분양가가 높으니까 내가 빌라를 만약에 5억 주고 샀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2억 나왔다. 근데 비례율이 100% 나왔다. 그럼 이제 2억이잖아요, 그대로. 근데 아파트가 7억이다. 그러면은 요 차이 금액인 5억을 내는 거. 요 돈이 바로 이거죠. 추가 부담금. 요 추가 부담금을 그러면 언제 내느냐? 언제 내는 게 맞느냐? 그러면 반대로 내 감정평가 금액이 10억 나왔다.
7억 나왔으면은 분양가가 7억이니까 거꾸로 이제는 3억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돌려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돌려받는 경우 내야 되는 경우가 조합원마다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언제 돌려받고 언제 내야 되느냐 이거를 원칙상 재개발법에서는 입주 후가 원칙이에요. 입주 후. 그런데 보통 대부분 조합에서는 제가 운영했던 조합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되는 거는 일반 분양자들하고 똑같이 미리 걷고 조합원한테 줘야 될 거는 입주 후에 주고 보통 많이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해도요. 조합원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냥 나중에 주나 보다. 미리 거두라면 착한 거죠. 근데 원칙은 그게 아니에요. 원칙은 낼 돈이든 받을 돈이든 입주 후에 내는 게 입주 후에 받는 게 원칙. 여기서 이제 의도적으로 한번 비례율을 낮추거나 높여볼 건데요. 비례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이유는 실제로 조합에서 실제로 비례율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하는 일들을 실제로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조합원한테 유리하게 짤 거냐를 놓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어떤 부분을 볼 거냐면요. 지금 두 가지 숫자 중에서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이 조합원 분양가. 이 부분을 보면 여기는 지금 1억 6천 잡혀 있는데요. 여기 지금 2억 잡힌 거죠. 이렇게. 여기 1억 8천. 금액이 계속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일반 분양가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조합원 분양가만 낮췄다가 높였다가 막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누가 이득을 보느냐를 따져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1억 8천 잡았을 때는 그랬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1억 8천을 내야 되고요. 이 사람은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A는 1억 8천을 내야 되는 거고요. B는 2천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장난질을 한번 쳐보는 거죠. 분양가를 1억 6천 원 딱 내려봤더니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떻게 바뀌었죠? A라는 사람은 아까 8천만 원을 내는 것에서 7,300만 원 내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667만 원의 이득을 본 거고요. B라는 사람은 2천만 원을 돌려받는 거에서 1,300만 원을 돌려받는 거니까 667만 원을 손해를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조합원 분양가를 높일 거냐 낮출 거냐 얼마를 높일 거냐에 따라서 돈들을 누가 더 많이 내느냐 누가 더 적게 내느냐의 문제로 바뀐다는 거죠. 반대로 똑같이 2억을 올리면은 이제는 B가 돌려받는 돈이 667만 원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A는 667만 원 더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분양가를 책정할 때 조합에서 조합 분양가를 책정을 할 때 이렇게 낮추거나 높여서 A한테 이득을 주기도 하고 B한테 이득을 주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조합원의 구성 비율에 따라서 어떤 조합원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표를 빨리 끌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끌어오게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줄 테니까. 그래서 조합원 숫자가 적은 쪽이 더 손해를 많이 가는 구조로 짠다는 거죠. 조합원 숫자가 많은 쪽이 더 돈을 많이 가져가게끔. 이게 되셨죠? 그러면은 조합원 숫자가 많은 쪽이 누구 돈을 뺏어와요? 조합원 숫자가 적은 쪽의 돈을.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뺏어오는 구조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해당 지역의 조합원 구성비가 높은 쪽을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재건축 투자하러 갔더니 42평이 100세대가 있고 24평형이 900세대가 있는 재건축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조합에서는 어떻게 구조를 짠다고요? 24평 900세대가 42평 100세대의 권리를 뺏어 먹는 구조로 관리처분을 짠다는 얘기죠. 그래서 42평짜리가 피해를 보게끔 만들어서 24평 900명이 동의가 높아지게 짜서 42평 100세대가 반대를 하면 매도 청구를 하거나 토지 수용을 하거나 그런 구조로 짜서 피해를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례율은 앞부분에서 설명드릴 때는 사업성을 보여드리는 지표였지만
뒤로 갈수록 사업성을 보여드리는 지표가 아닌 반대로 그냥 정치 구조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또 다시 한번 이거는 또 확대를 시켜 본 건데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종전 자산 가치가 지금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권리가액이잖아요. 권리가액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조금만 물건을 가진 사람이 7명 있는 거고 4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명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외로운 구조죠. 외로워요. 잘못하다가는 이 7명한테 이 한 사람이 당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처분을 짜보면 조합원 분양가를 이게 똑같이 1억 8천씩으로 놨다가 만약에 여기 2억 3천으로 올리면 그러면 어디 표를 보셔야 되냐면 이제 여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두 군데를 한번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저가 A예요, A. 이제 저가 A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의 가정 한번 해보고 갑자기 조합에서 조합원 분양가는 1억 8천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저는 이제 동의서를 써줬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조합에서 그러는 거예요. 조합원 분양가가 1억 8천 갖고는 안 되겠어요. 조합원 분양가를 2억 3천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린 거죠. 이렇게 올리면은 조합원 분양가가 확 올라가니까 내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딜 보셔야 되냐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부분을 보세요. 추가 부담금 부분을 보면 1억 8천일 때는 저 A는 추가 부담 금액이 1억 6천이죠. 그죠? 그런데 조합원 분양가를 2억 3천을 높였더니 추가 부담 금액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돌려받는다는 얘기. 거꾸로예요. 그죠? 보세요. 1억 8천인데, 아니다. 마이너스 얘기는 낸다는 얘기예요. 1억 8천인데 2억 3천으로 확 올렸더니 추가 부담 금액이 1억 6천에서 2억으로 제가 늘어났죠. 그죠?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1억 8천인 게 낫겠죠. 1억 8천인 게 2억 3천이면 늘어났으니까. 근데 반대로 여기 한번 볼게요. 조합원 분양가를 1억 6천을 딱 내렸더니 줄어들었죠. 분담금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나의 입장을 누구로 바꿀 거냐면 나의 입장을 이제 요 H로 바꿔볼게요. H로. 이제 이 사람 것만 보자고요. 이 사람 것만. 이 사람 것만 봐서 판단 한번 해볼게요. 1억 8천, 조합은 약간 1억 8천일 때요.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5억 5천이었어요. 그런데 2억 3천을 올렸더니 8억 4천으로 확 증가가 되는 거죠. 그죠? 제가 뭘 한다는 건지 아시겠죠? 요 각각의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이 사람의 돌려받을 돈이 갑자기 커져버린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이 사람한테 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절대 저 H라는 사람 한 명이 조화라고 조합에서 관리처분 짜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이 좋아서 무슨 득이 되겠어요. 저 사람 조합장이 아닌 이상 저 사람 좋게끔 사업 구조를 안 짠다는 거죠. 그래서 7명이 좋게끔 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때 재개발 지역에 가가지고 저렇게 나홀로 외로운 물건은 절대 사시면 안 된다. 저런 물건을 사면 무조건 피해를 본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